네, 오늘은 사람 유전 중에서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이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은 음, 어, 종류를 좀 알고 있으면 다인자 유전과 복합 문제, 뭐 복대림 유전, 단대림 유전 이게 동시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사람 유전에서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의 속도를 최대 10배 이상 빠르게 해주는 그런 어,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각각의 경우의 경우마다 따로따로 해보면서 어, 맞는 걸 찾아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이거를 미리 해놓는다면 그 문제를 풀 때 바로 이런 형태구나 라는 걸 바로 알고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계도의 공식과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 종류만 기억하면 안 되고 마찬가지 풀이 과정을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혹시라도 그 종류를 까먹었거나 헷갈릴 때 해보면서 맞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풀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종류가 나오는 과정을. 자, 5번에다가 쓰시면 돼요.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이라고 써 있는 곳에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그냥 할게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음, 잡종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잡종, 만약에 한 쌍이면 유전자형을 라지A 스몰A인 경우만 표현할 거고, 만약에 두 쌍의 다인자 유전이면 유전자형을 라지A 스몰A, 라지B 스몰B처럼 양성 잡종인 개체만 표현할 거고요. 세 쌍의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처럼 삼성 잡종인 개체만 표현할 거고요. 네 쌍도 있긴 한데 세 쌍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두 쌍부터 할게요. 한 쌍은 다인자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두 쌍의 다인자 유전이다. 자, 이 두 쌍의 다인자 유전에서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다 자가급이에요. 자가급인데 만약에 자가급이가 아닌 경우에는 타가급이라고 내가 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쌍의 다인자 유전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전자형으로 예를 들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죠. 음. 자, 이 개체를 자가급여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전 시간에서도 했잖아요. 연관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 대문자 유전자의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이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대문자의 개수가 0개부터 2개까지 만들어지고 이 개체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의 대문자의 개수가 0개부터 2개니까 그럼 이 둘을 교배해서 태어나는 자손의 경우에는 대문자의 개수가 대문자의 수가 0개부터 4개까지 나오죠. 이 각각의 대문자의 숫자가 표현형의 종류이기 때문에 따라서 0개부터 4개까지 5종류의 표현형이 나오겠죠. 이게 표현형의 종류를 구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표현형의 종류만 물어본 게 아니라 자손이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물어봤어. 자손이 그럼 부모가 지금 대문자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자손에게 나타나는 경우의 수에서 대문자가 2개인 경우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표현형의 종류만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배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배할 때 같은 어떤 그 대립존자끼리 교배하는 거니까 그냥 일단 교배해보면 이거하고 교배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라지 A, 라지 A,
그리고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스몰 A가 두 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으면 똑같더라도 나타나는 경우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스몰 A, 스몰 A가 나타나죠. 자, 그리고 여기 라지 B하고 교배해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을 각각 써줘야 되는 거죠, 원래. 여기 라지 A에서 라지 B, 그리고 라지 B, 스몰 B. 근데 이걸 두 개라고 쓸게요. 칸이 모자라서. 자, 스몰 B, 그리고 각각 라지 B, 두 개의 라지 B, 스몰 B. 여기도 라지 B, 두 개의 라지 B, 스몰 B. 여기도 라지 B, 두 개의 라지 B, 스몰 B잖아요. 자, 근데 유전자형이 중요하지가 않잖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대문자의 개수만 중요하니까 대문자의 개수로만 표현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대문자의 개수로만 나타내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대문자의 개수로만 나타내면 여기에 한 쌍의 상동 염색체에서 여기에 대문자가 한 개 있으니까 한 개. 여기는 0개 있죠? 0개. 가로 닫고 이게 한 쌍의 상동 염체를 하나의 가로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1하고 0이 있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러면 1, 0, 1, 0 하고 옆에 얘도 마찬가지 똑같죠? 그래서 1, 0, 1, 0이죠. 맞죠? 음. 자, 그러면 같은 대립문자 또는 같은 상동끼리 교배를 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이거랑 교배해서 나타나는 대문자의 개수가 2, 1, 1, 0이죠. 얘랑 만나면 두 개, 얘랑 만나면 한 개, 얘랑 만나면 한 개, 얘랑 만나면 0개. 맞죠? 이제 1, 0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다가 여기하고 여기랑 교배해서 나오는 대문자의 개수를 각각 210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110, 여기에서 2110 각각 마찬가지 이렇게 더해주는 건데 아래쪽으로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 210을 가로축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가로축으로 나타내면 2110이니까 더하면 기존에 있는 210하고 더해서 전체 합산 대문자의 개수가 여기에다가 얘를 더하면 4, 3, 3, 2가 되고 1에다가 더하면 3, 2, 2, 1, 1에다가 더하면 3, 2, 2, 1, 그 다음에 2, 1, 1, 0이 되죠. 그래서 표현형의 종류가 0부터 4까지 다섯 종류 똑같이 나오죠. 맞죠? 0부터 5까지 다섯 종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인 개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아, 그러니까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16개분의 6개요. 이렇게 8분의 3이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부모보다 대문자의 개수가 적은 개수요. 적은 사람이요. 확률이요. 이렇게 물어보도 0하고 1하고를 더 더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16분의 5가 나오겠죠. 확률 계산할 때 이렇게 직접 교배해서 표현하면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다 지우고 다시 이제 간단하게만 쓸게요.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자, 얘를 대문자 개수로 나타내면 자, 1, 0, 1, 0 두 쌍, 1, 0, 1, 0 연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2, 1, 1, 0하고 2, 1, 1, 0을 더하면 4, 3, 3, 2, 3, 2, 2, 1, 3, 2, 2, 1, 2, 1, 1, 0 해서 다섯 종류요.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인 연관. 자, 상인 연관을 유전자로 나타내면, 자, 라지 B가 연관되어 있고, 스몰 A, 스몰 B가 연관되어 있는 게 상인 연관이죠. 그럼 얘를 자가급배하면, 라지 B, 자가급배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형의 종류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써서 교배하면 되는데, 마찬가지 이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는 대문자의 개수만 중요하니까
이 상도념자 한 쌍에 들어있는 대문자의 개수가 2, 0이죠. 얘도 마찬가지 교배하는 대상도 2, 0이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더하면 나타나는 대문자의 개수가 4, 2, 2, 0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문자의 종류가 0 또는 2 또는 4 이렇게 세 종류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표현형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더 간단해졌죠? 오히려 연관인 경우가 더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상인 연관되어 있을 때 자가급여하게 되면 세 종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세 종류가 나왔을 때, 상인 연관돼 있거라는 거를 바로 알면 부모의 연관 상태를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문제에서 표현형의 종류를 단서로 주어졌을 때. 그럼 세 번째, 상반 연관되어 있을 때는, 자, 상반 연관은 라지 스몰 b, 스몰 a, 라지 b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작업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숫자로 나타내면 1, 1, 1, 1이겠죠. 그러면 대문자의 숫자가 2밖에 안 나오죠. 따라서 한 종류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 종류. 왜냐면 숫자가 2밖에 안 나오니까 별표. 한 종류가 나오는 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옆에다 쓸게요. 나는 네 번째. 이번에는 자가구배가 아니에요. 자, 상인연관하고 상반연관을 한번 교배해 볼게요. 상인과 상반. 이번에 바로 이제 숫자로만 써볼게. 상인연관의 경우에는 아까 2, 0이었죠? 상반의 경우는 1, 1이었죠? 그럼 둘이 교배하면 나타날 수 있는 대문자 개수가 3, 3, 1, 1이니까 종류는 3 또는 1 또는 3이죠. 그래서 몇 종류? 두 종류요. 자, 이것도 교배해가지고 자손의 어떤 그것도 다 구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는 게 3, 3, 1, 1이니까 4개 중에서 3개잖아요. 그럼 부모가 2개밖에 부모의 대문자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경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확률이 빵이겠죠. 음. 여기까지가 두 쌍의 다인자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좀 부족할 테니까 여기 여기 보면 원래는 지금 본인들 여기 교재에는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자, 이게 없을 테니까 어, 여기서 한 3분의 5분의 1 정도 내가 줄 긋고 쓰라고 필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계도 공식도 이렇게 반 정도 긋고 필기하라 그랬잖아요. 아니면 공간이 만약에 없으면, 어, 추가로 더 쓰세요. 그 종이를 하나 더, 백지에다가 놓고 쓰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 쓰지 마시고, 종이를 하나 더 붙여서 다인조절 표현형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쌍의 다인자인 경우에, 세 쌍의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 표현형의 종류가 한번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세 쌍의 다인자 유전인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3독립인 경우. 자, 다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유전적으로 나타내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경우랑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경우죠. 자, 이거는 우리 예제로 풀었던 거니까 얘가 만드는 이 생세포의 대문자의 개수가 0개부터 3개. 얘가 만드는 생세포가 0개부터 3개니까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자손의 대문자의 개수는 최소값 더하고 최대값 더하면 0개부터 6개까지 따라서 7종류가 태어나죠. 응. 그러니까 독립인 경우는 쉬우니까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두 개는 연관돼 있고 한 개는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두 쌍 안에 세 쌍의 유전자가 다 존재하는 경우예요. 이걸 유전자로 나타내면 경우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첫 번째, 자, 연관은 연관인데 상인 연관돼 있고 상인 연관에 하나는 이제 일 독립으로 존재할 때.
자, 이걸 유전적으로 나타내면 라지,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 얘를 작업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의 종류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은 이게 한 쌍마다 들어있는 대문자 개수를 세는 거니까 2, 0이고 여기는 1, 0이죠. 이해가 안 되시면 앞으로 돌아가서 상인연관의 경우에 그 대문자의 숫자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얘는 2, 0이고 여기 1, 0이죠. 자, 그러면 여기끼리 교배해서 나타나는 대문자 개수가 4, 2, 2, 0이고 여기랑 여기랑 교배해서 나타나는 대문자 개수가 2, 1, 1, 0이니까 더하면 6, 5, 5, 4, 4, 3, 3, 2, 4, 3, 3, 2, 2, 1, 1, 0이 나와서 0부터 6까지 7종류. 오,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네. 얘랑 그러니까 세 쌍의 다연자 유전의 경우에 3독립인 경우와 이연관 1독립 중에 상인연관 1독립인 경우에 자가급의 시 표현형의 종류가 7종류로 같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단서, 추가 단서를 통해서 3독립인지 아니면 이연관 1독립인지를 주겠네요, 문제에서.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상반연관 1독립인 경우입니다. 상반연관돼 있으면서 하나는 1독립으로 존재할 때. 자, 이거를 유전적으로 나타내면 라지 스몰 b,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d. 얘를 작업해죠. 자,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1, 1이고 여기는 1, 0이고 1, 1, 1, 0이죠. 자, 머릿속으로 이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얘랑 교배하면 대문자 개수가 2밖에 안 나오고요. 얘랑 교배하면 대문자 개수가 2, 1, 1, 0이니까 더하면 4, 3, 3, 2가 나오겠죠. 2, 3, 4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겠죠. 종류는 세 종류가 나온다. 음, 세 종류. 음, 세 종류. 일곱 종류. 여기도 일곱 종류.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경우에, 이거는 타가 교배입니다. 자가 교배가 아니라, 자, 세 번째 경우인가? 세 번째, 이고 자, 상인연관 1독립하고 상반연관 1독립을 한번 교배해 봅시다. 표현형이 몇 종류가 나오는지. 자, 상인연관, 이제 유전자의 개수만 쓸게요. 2, 0하고 1, 0이랑 1, 1하고 1, 0이랑 교배하면 되죠. 그럼 이거랑 교배해서 나오는 대문자 개수가 3 또는 1이고요. 이거하고 이거랑 교배해서 나오는 대문자 개수가 2, 1, 1, 0이니까 더해서 합산을 구하면 5, 4, 4, 3, 3, 2, 2, 1. 1부터 5까지 다섯 종류가 나오네요. 우와, 다섯 종류가 나오면 부모 중에서 한 명은 상인연관 1독립이고 부모 중에 한 명은 상반연관 1독립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별표. 이거 숙제에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를 만약에 모른다면 그러니까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다인자인 경우에서 다 해봐야 된다. 네, 지금까지 세상의 다인자에서 3독립과 이연관 1독립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가지가 나왔죠? 3연관 돼 있는 경우도 있죠. 3연관 돼 있는 경우. 음. 자, 나는 추가해서 적을게요. 4번. 그러니까 4번이 아니라 여기 있는 큰 이제 3번이죠. 이제 세 번째. 3연관, 세 쌍의 다인자에서 세 개가 모두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3연관인 경우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모두 3상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3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원래 상인 연관이라고 하는 건 원래 두 쌍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 경우를 정리하기 좀 편하게 용어를 좀 만든 거예요. 자, 3상인 연관을 자가급여 해보자. 아까 그 전에 타가교배인 경우는 내가 체크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자, 얘는 타가교배입니다. 타가교배
그리고 아까 타가교배 하나 더 있지 않았니? 여기도 타가교배죠? 타가교배. 응. 다시 넘어와서. 응. 자, 그러면 숫자로, 유전자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3년간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라지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교배 대상도 라지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3, 0이 한 쌍에 들어있고, 3, 0이 한 쌍에 들어있는 거죠. 우와, 세 쌍의 유전자인데, 상두염체가 한 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배가 더 쉽죠. 한 번에 그냥 교배시켜버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3에다 3 더하면 6이고, 3에다 0 더하면 0이고, 0에다 3 더하면 3이고, 0에다 0 더하면 0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대문자 개수가 6, 3, 3, 0이 나오죠. 몇 종류? 세 종류가 나오네요. 우와, 되게 조금 나오네. 근데 세 종류가 앞에서도 여러 번 있었죠? 세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또 나왔네요. 되게 많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개는 세 개가 다 연관된 건 공통점인데 두 개는 상인 연관돼 있고 한 개는 반대로 상반 연관돼 있다 치자. 그래서 3, 4, 이상인이고 하나는 상반. 이상인 돼 있으면서 하나는 상반일 때 이런 용어도 원래는 없는데 구분짓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상인이고 1상반 돼 있다. 자, 그러면 유전자로 나타내 볼게. 헷갈릴 수 있으니 라지에 라지비고 스몰에 스몰비고 B 스몰 라지비 옆 밑에 스몰 D와 라지 D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연관된 상태에 라지 라지비 스몰 D 스몰 A 라지비 스몰 B 라지비 스몰 B 라지 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문자의 개수로 나타내면 2하고 1이고 얘도 2하고 1이죠. 그러면 나타나는 대문자의 개수가 4, 3, 3, 2가 나오죠. 2, 3, 4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죠. 또 세 종류네요. 자, 세 종류가 만들어진다. 이번에는 자급배가 아니라 타급배입니다. 세 번째, 3상인 연관인 경우와 2상인 1상반인 경우랑 교배해보자. 그러면 유전자용으로 라지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랑 라지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D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면 3, 0이고 여기는 2, 1이 되죠. 대문자의 개수만 중요하니까. 그럼 나타나는 개수가 5, 4, 2, 1. 몇 종류? 네 종류가 나오네요. 우와, 네 종류. 네 종류가 얼마 없긴 한데 여기에 하나 나오죠. 네 종류가 앞에 있었나? 네 종류가 없었죠. 그죠? 유일하죠? 음.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번, 세 번째 게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기출에 나온 적이 있다. 이 정도까지 좀 기억해주고 문제 한번 적용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표현용의 종류가 나왔을 때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률 구하는 거를 좀 알려줄게요. 자, 이거는 문제 풀 때, 다연자 유전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방법이니까 꼭 잘 기억해 주세요. 확률 구하기. 자, 이 확률 구하기는 일단 언제 쓸 수 있냐면 조건을 잘 보세요.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경우만 쓸 수 있습니다.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다. 음, 자, 예를 들면 네 쌍의 유전자가 있다 치자.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E 스몰 E가 있다 치자. 사선잡종이 있고요. 뭐 옆에 있는 교배하는 그 부모도 마찬가지. 이렇게 네 쌍의 사성잡종이라고 치자. 자, 둘이 교배해 볼게요. 자, 그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대문자 개수가 둘 다 4개죠. 자,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손이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와, 이거를
이 내성을 교배해 보려면 원래 64가지를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뭐 새쌍까지는 어떻게든 쓰겠죠. 새쌍까지는 어 새쌍이 64가지구나. 그럼 내쌍이면 64에다가 4를 곱하면 256가지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걸 다 써볼 수는 없죠. 두 쌍인 경우에는 16가지니까 써보겠는데 이 네 쌍인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 개체하고 이 개체랑 교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손이 자, 라지에이 스몰A랑 교배해서 어떤 게 올지 모르죠. 자, 이 왼쪽 부모가 라지에이 또는 스몰 A를 줄 거고 오른쪽 부모도 라지에이 스몰 A가 줄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씩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올 줄 몰라서 언더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언더바는 라지에이와 스몰 A 둘 중에 하나가 모두 올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언더바 하나당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씩인 거죠. 맞죠? 자, 마찬가지 라지 B 스몰 B하고 라지 B 스몰 B랑 교배한 것도 둘 다 잡종이니까 언더바죠. 라지 D 스몰 D하고 라지 D 스몰 D도 언더바. 라지 스몰이 교배하는 것도 언더바죠. 와, 그러니까 이 자손이 나타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 언더바 하나당 두 가지씩 올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즉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8승입니다. 맞죠? 자, 근데 이 전체 이 언더바 중에서 대문자가 몇 개여야만 부모와 표현이 같냐면 4개여야죠. 따라서 8개 중에서 대문자를 4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네요. 이게 답이에요. 간단하죠? 컨비네이션만 구할 수 있다면 이 답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게 부모와 표현이 같을 확률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떨 때도 쓸 수 있냐면 되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 다른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세 쌍의 다인자 유전인데 부모 하나가 라지 A, 스몰 B, 라지 D, 스몰 D고요. 다른 부모는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치자. 이 교배해서 나오는 자손의 부모와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자손 중에서 부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표현형이 같은 확률 또는 막 되게 다양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걸 1번 문제로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뭐보다 대문자의 숫자가 적을 확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대문자의 수가 적을 확률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1번 풀어볼게요. 음. 이거하고 이거 교배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자, 엄마가 스몰 A니까 스몰 A면 무조건 오겠죠. 하지만 아빠는 라지 스몰 A 중에 한 개를 주기 때문에 언더바죠. 자, 그리고 아빠는 스몰 B를 무조건 주고 엄마는 라지비 스몰비 중에서 어떤 걸 줄지 모르니까 언더바죠. 그리고 둘 다 잡종이니까 언더바죠. 따라서 언더바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4승이죠. 맞죠? 근데 이 중에서 대문자가 몇 개여야 부와 표현형이 같냐면 대문자가 두 개죠. 근데 지금 대문자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이 스몰이 스몰밖에 지금 확정이 안 되니까. 그럼 네 칸 중에서 두 개가 대문자가 오면 되죠. 4 컨비네이션이죠. 이게 답이에요. 알겠니? 응. 자, 그럼 뭐보다 대문자의 숫자가 적을 확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똑같으니까 언더바 스몰 a, 언더바 스몰 b, 언더바는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 2의 4승이에요. 근데 뭐가 지금 마찬가지 두 개인데 그러면 0개 또는 1개가 오면 뭐보다 대문자의 숫자가 적은 거죠. 그럼 0개가 오려면 어, 4칸 중에 빵기면 되죠? 4칸 중에 대문자가 한 개도 안 오는 경우 더하기 4칸 중에 대문자가 한 개 온 경우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확률 구하기고 이 방법 언제만 쓸 수 있다? 연관이 안 되어 있는 여러 쌍의 다인자 유전의 경우에 쓸 수 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자, 필기 잘 하시고 자, 문제 한번 적용해 보자.